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이 하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엉덩이 지방 이식과 필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방 이식, 엉덩이의 지방 이식, 그 다음에 엉덩이의 필러, 이 부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러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 또는 몸매에서 적당한 부분에 적당한 지방층 또는 볼륨 이런 게 있을 때 가장 예쁜 라인 그리고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라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얼굴이나 엉덩이나 또는 몸매나 가슴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그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디자인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 이식이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필러가 좋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방 이식하고 필러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그 지방을 우리가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 지방층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엉덩이에 이렇게 옮길 수 있을까요? 또는 옆구리에 지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엉덩이에 옮길 수 있을까요? 또는 가슴에 옮길 수 있을까요? 또 허벅지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데 이거를 살이 많은데 가슴이나 엉덩이 쪽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제가 진찰을 해보면은 피하 지방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피하 지방층이라기보다는 약간 셀룰라이트 층처럼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층들 있죠. 그러니까 지방 흡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층들을 만져보시면서 요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안에 섬유 조직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옮기더라도 생착이 잘 안 되거나 지방이 실질적으로 거의 빠져나오지 않고 섬유 조직만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 지방 이식을 하고 어떤 경우에 필러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꼭 진료를 받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게 지방이 많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거랑 실제로 진찰을 통해서 지방층의 두께를 재는 거랑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얼만큼 나올지 이것을 예측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장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갖고 계신 상식과 그 다음에 본인께서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지방층의 두께, 이게 굉장히 괴리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 장점은 필러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력이 또 좋으신 원장님들께서 또 시술하시는 병원들은 또 좀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이제 시술 중에 하나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필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는 지방 이식이 압도적으로 좋은 점이 있기는 하세요. 하지만은 지방 이식이 이제 갖고 있는 단점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허벅지에서 지방을 많이 빼서 옮기는데 허벅지 뒷살을 많이 빼요. 앞살에서도 빼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빼서 엉덩이로 옮기면은 엉덩이 통통해지지만은 엉덩이는 힙업이 되고 예쁘게 될 수 있지만은 다리가 너무 가늘어지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게 되고 이쁘지가 않게 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매가 볼륨감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모양이 좀 여성적인 그런 부드러운 라인이면서도 좀 풍만하고 풍성한 엉덩이, 뒤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엉덩이 지방 이식이나 엉덩이 필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엉덩이만 힙업이 되고 다리가 가늘면 또 굉장히 언밸런스해 보입니다.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몸매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세요. 그래서 복부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복부에 있는 지방을 옮기자고 하는데 엉덩이가 처지고 힙업이 안 돼 있는 분들의 특징은 많이 말랐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이제 들면서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줄어드니까 힙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런데 또는 다리 라인에 여성적인 곡선을 만드는 골반 라인 이쪽 측면 라인에 지방이 많이 빠져나가 있고 지지해주는 조직들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복부 지방은 많아지는데, 이제 복부 지방이라는 게 근데 내장 지방이죠. 그러니까 피하 지방, 즉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피하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지방들이 더 많아지는 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폐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조금 변화가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어요. E1, E2, E3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여성 때 몸매가 예뻐지고 가슴이 발육하고 엉덩이가 힙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E2에서 E1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깁니다. 난소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이
피하 지방층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는 걸로 이게 폐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30대부터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피하 지방은 두꺼워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도 많아지고 힙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부분에 지방이 빠져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부에서 빼서 옮긴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필러가 더 우수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 정도에서는 지방 이식이 조금 더 우수할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필러가 더 우수해지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0대 중후반부터는 사실 필러가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볼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의 지방을 희생시켜서 엉뚱하게 이제 엉덩이만 커지는 그런 디자인적인 오류가 안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방 이식보다는 필러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이 이제 가슴에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석회화나 낭종 때문에 유방 촬영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계속 그 아티팩트라고 하죠. 석회화나 이런 병변들이 생기면은 이제 석회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석회화 때문에 진단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애를 먹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석회화나 낭종 문제, 가슴에서 생기는 문제가 엉덩이에서 생길 수 있느냐?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지만은 근데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는 엉덩이 쪽에는 가슴에 유방암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엉덩이 암이 생기거나 엉덩이 지방암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엉덩이에 암이 생기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전한 부위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뭐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석회화나 낭종이 생겨도 엉덩이 쪽은 괜찮다. 나중에 그 부분만 살짝 그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살짝 지방을 녹이는 약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면 된다라는 게 지방 이식의 또 이제 가슴 지방 이식하고 비교했을 때 엉덩이 지방 이식이 갖고 있는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필러의 장점이라고 하면 필러는 언제든지 녹일 수 있다라는 거. 즉 이제 가슴 지방 이식, 가슴 필러 이렇게 비교 설명해 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슴 필러를 하시고 수유나 가임기 이런 데 임박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다 녹여버리고 완전히 원상태로 돌린 다음에 수유나 이런 게 끝난 다음에 편안하게 필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필러는 언제든지 녹일 수 있고 원위치로 돌릴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필러는 특히 아까 지방 이식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 즉 마른 분들이 골반 필러, 엉덩이 필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마른 분들이 어디서 사실 추출해 올 지방이 없어요. 허벅지에도 없고 복부에도 없고 옆구리에도 없고 그런데 지방 이식을 억지로 하다 문제가 생기죠. 박박 긁어내다 보니까 피부가 유착된다든지 또는 뭐 얼룩얼룩해진다든지 또는 이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지방 흡입을 과격하게 하면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필러는 안전하다. 그리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뉼라를 써서 뽑고 그걸 주사기에 담았다가 원심 분리를 돌리고 그래서 그 원심 분리 돌린 것 중에서 아주 고농도 지방만 빼내서 그걸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다시 넣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자체가 한 10가지 이상의 계속 반복적인 과정이 발생이 되고 이 과정이 사실은 각각 하나의 기구들이 다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과정 자체 하나하나에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지방을 어딘가 옮기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서도 균이 들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과 도구를 쓰다 보면 감염의 리스크는 그만큼 그 가지수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멸균 포장된 상태인 거를 그냥 바늘만 꽂아서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런 감염의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가슴 그리고 엉덩이 쪽 골반, 힙업 필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바디 필러를 하시는 편이시고요. 또 안전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오늘 리필가의 허선영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 제가 엉덩이의 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또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장단점 비교만 하고 디자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디자인 말씀까지 하기에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아이패드로 조금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다음 회차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필가의 허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